미국 증시 오늘 폭락했다고 기사 많이 떴죠. 어떻게 폭락했나? 요거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이 5%대 폭락이다. 5%대는 아니고 마무리됐을 때는 4.96%나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스키 모멘트. 대규모 붕괴 직전 가능성이 있다. 하이먼 미스키 모델, 그 미스키죠.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 과도한 부채, 이 부채는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스키 모멘트가 터지면 이 부채 중에서 어디서 터질까요? 가장 위험한 건 가게죠. 가계 부채 증가율이 세계 탑 수준이고 가계 부채 역시도 거의 탑급이다. 굉장히 위험하죠. 과도한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경기 호황이 생겨나게 되더라. 누가 말하는 것들이에요? 유동성 장세라고 부추기는 인간들, 패닉 바잉을 부추기는 인간들. 이론상으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얘들이 계속 부추겨서 패닉 바잉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더라도 빠져나갈 꼼수를 찾아내서 피해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여러가지 규제 장치들이 생기게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패닉 바잉 유도하죠. 어떤 경우가 패닉 바잉이요? 주가가 오른다? 그럼 사. 자, 이렇게 사라는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우량주 같은 경우더라도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건전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뭔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앞으로 성장한다는 정보가 있어야 사는 거죠. 오히려 우량주가 아니라 일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라이트하우스가 주식을 냈는데 라이트하우스 주식을 산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보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주가가 100원 했다가 갑자기 얘가 70원으로 떨어졌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거 70원으로 떨어졌으면은 아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문제가 있어서 터진 게 아니라 그리고 질병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다시 100까지는 회복하겠지 하고서 100보다 싸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패닉 바잉 하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누가 미국 항공주 사라고 그랬죠? 작살나고 있죠.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주가만 유지되더라. 일단 그러면은 주가 유지되면은 파는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벌겠죠. 돈 벌고 빠지는데 영끌로 주식 사고 뭐 영끌로 부동산 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영끌에서 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상환 능력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터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호황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주식 호황, 부동산 호황처럼 보이는데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리 낮추고 돈을 풀었던 것을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죠. 과도한 부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와 국가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 봤을 때 최근 국가 부채 상승세가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걸로 경제 억지로 살리고 있는데 원래 평소 경제가 100이라면은 지금 거의 한 2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요런 거 해가지고 겨우 한 6, 70까지 살려놨죠.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호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채를 풀어서. 그런데 이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히 터지는 거 국가에서 터지진 않겠죠. 세계적으로 상승 속도는 높다지만 지금 가계부채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빌리고 있는 건데 언젠간 끝나고 가계부채 터지겠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황 끝난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 상환 능력 악화되죠. 건전한 자산 팔기 시작한다. 말이 건전한 자산이지 그동안 건전했다고 생각했던 자산이죠. 강남 아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거품 낀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폭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S&P 500 지수가 20-30% 떨어지거나 그 이상 추락하면서 3월 저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가도 이렇다. 원래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 더블 D 모일 가능성 높다고 그랬죠. 뉴욕 증시, 나스닥 며칠간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떨어졌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S&P 같은 경우도 3%. 예전에 한참 올랐을 때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코로나 끝나고 회복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하루 통틀어서 갑자기 이 정도 떨어졌으면 꽤 위험한 거죠. 전체적으로 5% 떨어진 건데 특히 어떤 애들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애플, 테슬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8%, 9% 하루만 떨어진 거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며칠째 떨어지고 있다. 애플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데가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더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기술주들이 어떤 주식들이에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투자자가 올해
순매수한 해외 주식 10종목 뽑았을 때 얘네가 1, 2, 3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산 주식들이 폭락했다. 올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물론 그 전에 들어가서 이익 본 분들도 있겠지만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정보도 없이 따라 들어가서 손해보신 분들도 꽤 있겠더라. 왜 폭락했을까요? 지금 뉴욕 증시, 애플 등 기술주 폭락했다. 투자업계에서 뭐라 그래요? 단순 매도세 혹은 차익 실현 매도세.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간다고 그랬는데 3일간 벌써 18%나 폭락했다. 테슬라 5분의 4 정도 남은 거죠. 3일 만에 1000만원 넣었으면 3일 만에 180만원 까먹은 거예요.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는지 알고 사신 분들이면은 모를까. 남들 다 사고 테슬라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 공부 없이, 이런 분들은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겠다. 30%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시 조정과 더 떨어질 가능성,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일시 조정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유동성, 실적, 경기 회복, 투자자 급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경기 회복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이연준 유동성 지금 뭐 5년 더 한다고 유동성 엄청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번 영상 올렸듯이 유동성 장세를 만들다 일단 멈춘 거죠. 예상 웃도는 기업 실적, 개인 투자자 급증, 요게 급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지금 핵심을 좌우하겠죠. 그리고 지금 반대 의견은 거품, 그리고 이익 실현에서 빠진다, 그리고 정치 리스크. 예를 들어 지금 럼프형 상태 안 좋죠. 지지율 장난 아니죠. 이든이 형이 다음에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실물 경쟁 안 좋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테슬라나 애플을 마구 사재기를 했느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이죠. 액면 분할 첫날에 애플과 테슬라가 고공행진했다. 12.6%. 이 액면 분할이 뭐냐? 그냥 액면가를 분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 얘를 만원짜리 주식으로 만들어요. 10개를. 그러면은 시총은 같아지는데 주식 수는 많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액면 분할을 했다. 주가를 낮추는 대신 주식의 양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2213달러에서 443달러로 했다. 그러면은 여윳돈으로 2000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400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400달러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2000달러 여윳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경제에 대해 잘 아느냐. 적게 가진 사람들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혹은 뭐 자본금이 없어서 400달러가 여윳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한 명 한 명을 면면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4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0명씩 뽑아서 보면은 어느 쪽이 경제에 대해 지식이 높느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높다는 거죠. 요거는 뭐 큰 차이 안 나겠지만 2000달러나 400달러나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딱 여력이 맞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잘 알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유입되는 경우가 많죠. 아, 테슬라 주식 좋다는데 그동안에 너무 비싸서 못 샀어. 근데 이번에 좀 싸게 나왔으니까 한 2주 정도 샀어. 나도 이제 테슬라 주주야. 이런 느낌으로 샀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매수세가 늘어나죠. 대규모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니까. 하지만 이게 거품 위험성이 크더라. 이런 식으로 수요를 늘려서 떴는데 저기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 주식이 생각보다 싸네 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개미들이 몰렸을 수도 있더라.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올랐던 것들이 지금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콩도 급락에 폭락 마감, 떨어지면서 마감됐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1%대 하락. 오전에 뚝 떨어졌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랐죠. 증시 급락에도 꿋꿋한 동학개미는 1조 3천억 원을 샀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국가적인 상태를 보면 좋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팬데믹 터졌지만 3월에 한 번만 팍 터지고 잘 막아왔다가 이번에 고문관 짓한 인간들 때문에 다시 터진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경제 상황이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을 때는 낫다. 그러니까 더 버텼을 수도 있지만, 개미가 이렇게 샀다는 건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개미들이 사고 있다. 계속 오를 거면 사서 문제될 거 없는데 코스피도 떨어졌고 코스닥도 떨어졌다. 우리나라 지금 막 개미들 많이 사는 주식 보면 대부분 뭐예요? 그래도 개미들이 정말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바이오주라든가
예전에 뭐 주식은 아니고 ETF, ETN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 뭐 제일 많이 샀냐 하면 보통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많이 샀겠죠. 근데 결국 삼성 떨어지고 SK 하이닉스 유지 떨어졌다가 받아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위험 상태에서는 올랐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식은 이거죠. 팔 타이밍 놓치면은 뚝 떨어지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 타이밍 놓치면 못 파는 거죠. 왜 문제냐?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면은 망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버리는 돈 생각하고 그냥 삼성전자 샀다. 코로나 끝나고 백주 샀다. 나 이거 잊고 있을래.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런 경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하락하니까 그때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나중에 오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안정적인 것들 그런 거 사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B2가 많다는 거죠. B2 증권사 신용융자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다. 9월 2일이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6조 1298억 원으로 73% 급증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용융자가 100 정도가 있었다면은 올해만 73만큼 증가해서 173이 된 거예요. 융자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갚아야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죠? 쉽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나중에 못 갚으면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서 할 건데 한 여기쯤 샀어요.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못 갚아서 여기쯤 반대매매 들어가 봐요. 이만큼 날리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제 주위에는 없을까요? 결론, 미국 증시 폭락했다. 뭐를 기점으로? 기술주를 기점으로. 근데 이 기술주들이 뭐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많이 샀던 것들이다. 따라서 손해보신 분들 꽤 있을 것이다. 요런 건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단발성일지 아니면 장기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 중요한 건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뜨는 거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다 팔고 빠지나 보다 하고 팔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잡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남겨 먹을 수 있는데 잘못 잡으면 여기서 샀다가 계속 떨어지고 나는 가격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다가 기회비용 많이 놓치게 될 수도 있더라. 세 번째, B2는 하지 마라. 진짜로 본인이 정보를 알고 있고 자신감 있을 때도 고려해봐야 되는 건데 그냥 남들 다 한다고 B2 하다가는 폭망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주식 계속 지켜봐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스키 모먼트 이야기 나왔죠. 원래 9월이 폭망의 계절이 될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 그래도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출 회수 같은 거 6개월 연장됐죠. 조금 더 장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 내년 3월에 또 한번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지식 없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또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절대 근무를 해야 될 건 지식 없이 B2 하는 거다 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